알겠지? 자, 6번에서 시작이네요, 오늘.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2i일 때 두실수 AB에 대해서 A, B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 그럼 A랑 B 값을 찾으면 되겠네? 자, 6번 문제. X라는 한근이 1 플러스 2i야. 그러면 문제 지금 조건들을 싹 봤더니 개수가 전부 다 어때?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럼 한근이 1 플러스 2i면 다른 한근은 뭐겠어요? 당연히 1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나머지 한근은 유리수분 K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각에서 관계로 바로 생각을 할 거야. 지금 보면은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7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된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근각에서 관계 하나씩 뽑아서 더하면 얼마가 돼요? k 플러스 2가 되겠지? 그게 뭐가 된다? 마이너 a가 되겠구나. 그럼 이제 두 개씩 곱하는 거야. 얘네 둘을 먼저 곱해보자고. 그럼 얼마가 되니? 5죠. 얘랑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k 플러스 2ki 다시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 k 마이너스 2ki 그래서 이걸 싹 정리를 하면은 5 플러스 2k로 정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뭐야? 여기서 7이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개를 다 곱할 건데 두 개 곱한 게 아까 5라고 했잖아. 얘까지 곱하면 k니까 5k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 b. 그럼 우린 단순하게 요거 가운데 거 풀면 k값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요 위에다 대입해서 a값 구할 수 있겠지? 밑에다 대입해서 b값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a와 b를 곱한 게 얼마가 된다? 15가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 15. 확인됩니까? 누구 질문이야? 어디서 막혔어? 아, 계산을 열심히 다시 하라고. 새벽 1시까지 계산하고 늦게 자면은 놀지 말고 해. 자, 9번.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내실근이 이렇게 나오는데 9번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칠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라 이게 선생님이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일단 다음 시간에 생각하자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었죠? 그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냥 단순한 4차 방정식만을 얘기를 하면은 사실 3차 방정식 푸는 거는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지금 형태 9번 문제를 지금 보면 어떤 모양으로 나왔냐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에다가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b 플러스 6은 0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4차 방정식도 단순한 4차 방정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 거냐면 보기차식이라는 형태로 등장했을 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차식에 대한 얘기를 따로 빼놓으려고 4차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럼 아예 이 문제 설명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만 거 오늘 얘기 다 해드릴게요. 확인됐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가 뭔지는 문제 나왔다. 뭐라고 나와 있지? 마이너스 2랑 알파랑 베타랑 감마 이렇게 네 근을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확인되지? 근데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봤더니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떤 근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전혀 안 나오는 상태야. 확인되니? 그러면 일단 우리는 나와 있는 모든 개수들이 다 실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의 종류가 무리수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복소수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유리수근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내에서 근이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앞에 3차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 한 근이 복소수면 다른 하나의 근은 켤레복소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근이 무리수로 나온다라면 다른 근은 켤레 무리수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근이라고 나온 게 유리수근밖에 안 나왔어. 그럼 여기 보면 알파, 베타, 감마는 유리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복소수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가정을 하면서 출발을 해야 돼. 확인돼요? 즉 내가 만약에 알파가 복소수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베타랑 감마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 복소수여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만약에 알파가 무리수면 알파가 복소수면 베타는 켤레 복소수. 그러면 감마는 무리수가 될 순 없겠지.
복소수가 될 수 없겠지. 유리수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 네 개의 근이 전부 다 유리수근으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유리수근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는 유리수근, 두 개는 복소수근. 혹은 아니면 두 개는 유리수근, 두 개는 무리수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상황이라면 우리는 네 근 모두 유리수라는 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 아니면 두 번째, 두 근은 유리수근이고 나머지 두 근이 복소수근이다. 아니면 세 번째, 두 근이 유리수고 두 근은 무리수의 형태를 띠는 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나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러면 이 케이스들을 가지고서 전부 다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 되게 좀 빡빡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냐? 일단 가장 스탠다드한 풀이는 4개의 근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와 있긴 했잖아. 맞죠?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풀이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각에서 관계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케이스 분류해서 보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각에서 관계는 하나씩 뽑아서 더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최고 차항의 개수분의 3차항의 개수 보면 되는 거지. 근데 3차항의 개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0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씩 뽑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뽑으면 마이너스 2알파, 다시 두 개 뽑으면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감마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확인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뽑아서 알파 베타. 아니다, 쓰자. 여기까지가 두 개씩 뽑은 거예요. 6가지 종류의 항이 나오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근각의 성격이 확인되니? 네. 좋아. 그럼 이제 세 번째, 3개씩 뽑을 건데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2알파 감마 마이너스 2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게 3개씩 뽑은 게 되겠지? 이게 뭐예요? 이번에도 0입니다. 1차항의 개수가 없으니까. 확인돼?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한 게 2b 플러스 6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수가 2b 플러스 6이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게 알파를 제곱하고 베타를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된대요? 5가 되는 조건까지 이렇게 총 5개의 조건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거? 1, 2, 3인데 여기는 왜 기억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 5가지 경우를 지금부터 조합을 해야 돼. 자, 지금 보면은 미지수가 알파, 베타, 감마의 A, B까지 5개가 나와 있지? 맞죠? 알파, 베타, 감마의 A에 B까지 5개. 그 상황에 식도 몇 개? 5개. 뭐 할 수 있다? 연립이 가능하다. 미지수 하나씩 계속 소거해서 마지막에 종래에 알파, 베타, 감마, A, B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풀이야. 근데 딱 보는 순간 암담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연립할 건데? 그래서 나만 그래? 자, 일단 하는 방법. 지금 문제에서 여기 어떻게든 무지수의 개수를 줄여야 되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야? 2죠. 이거 여기다 대입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거에서 얘가 이제 뭔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 요거 마이너스 하잖아. 이항해버리면 마이너 A 플러스 13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까?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여기에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가 0이니까 이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도 되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니?
요거 그냥 이항한 다음에 2로 묶어버린 거야. 그럼 되지? 그러면 이제 얘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가 뭐라는 걸 알아? 마이너 B, 마이너 3이 되는 거 알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또 다른 식이 또 나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되겠어? 일단 가봐. 그럼 요게 뭐야? 마이너 B에 마이너 3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위에서 찾아놨었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 2A 플러스 18 이렇게. 그러면 식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가 21이 일단 하나가 나온 거지. 근데 우리 아직 얘도 이용 안 했고 나머지 식들에서도 더 정리를 해서 A, B에 가는 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 얘기거든. 솔직히 안 되겠지? 되게 빡빡하지? 그래서 이 방법은 솔직히 비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대로 따라가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빡빡해. 확인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4차 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지금처럼 복잡하게는 안 나와. 풀 수 있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보기차식의 형태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운 상태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선생님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연구를 해보면 돼. 나는 솔직히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뭘로 갈 거냐면 지금부터 잘 봐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보기차식이라는 녀석을 해가 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식이 결국엔 1차식 얘네들을 해로 가지는 1차식 4개로 분해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걸로 따라갈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를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가 보여야 되지. 얘 때문에. 다시 x 마이너스 알파가 보여야 되지. 다시 x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보여야 되지. 다시 x 마이너스 감마가 보여야 돼. 이렇게 분해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우리 번거롭지만 한번 눈으로 봐야 되니까 전개를 좀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두 개를 만약에 전개했다고 쳐봐.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에 x의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전개하잖아?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에 베타 플러스 감마에 x의 플러스 베타 감마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돼? 이때 이걸 나 통째로 전개 안 할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식의 모양 보잖아? 보기차식의 공통적인 특징은 3차 항이랑 1차 항이 없어. 맞니? 3차랑 1차항이 없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3차항을 만들려면 얘랑 이거 곱해야 되지. 그러면 개수만 따오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랑 이거 곱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가 개수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러니까 아까 솔직히 근각에서 관계에서 3차항에서 0이다 해서 찾았던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건 맞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라는 것까지 찾아내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럼 더 뭘 할 수 있냐? 라고 우리가 물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됐는데 뭐 어떡하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맞지? 미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인수분해해서 식을 전개해서 뭔가를 분석하기에는 미지수의 개수가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어려운 게 맞아. 식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한 번 더 트는 거야. 뭘 트냐면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때 기억나?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 기억나니? 그것뿐만 아니라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었어.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방법. 기억나? 어떻게 했었어, 우리?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어? x제곱을 치환해서 2차식으로 바꿔놓고 했잖아. 맞죠? 그 방법에 착안을 해보자고. 즉 다시 말하면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봐 3x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확인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치환을 해서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에다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정리하면 t-1에다가 t-4에다가 t 플러스 1의 곱으로 분해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 마이너스 4랑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확인돼? 자, 즉 다시 말하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하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2차식으로 바꿔서 x차 풀듯이 똑같이 풀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그거 한번 가볼 거야. 그러면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로 할까? 11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면 이 식 변형해야 되잖아. 어떻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9x제곱으로 따로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어떻게 돼?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3x를 제곱한 걸로. 그러면 다시 제인수분해가 들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두 가지 형태로 분해가 되겠네. 확인되니? 즉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거 아니면 이 모양이라는 얘기야. 확인돼? 확인돼? 네. 자, 둘 사이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잖아. 얘 인수분해 안 되지.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근을 구하잖아. 근의 공식을 쓰면 무리수근 아니면 허근이 나와. 마찬가지겠지? 근데 여기는 어때?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유리수근이 나와.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허근이라는 거 우리 보이지? 여기에 착안을 하는 거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고 하면 이걸 4개로 직접 만들어 놓고 풀었더니 이거 지랄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 어차피 내가 이 4차식을 인수분해 하면 지금처럼 치환을 해서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하거나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될 텐데 했다 치면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 나오겠구나. 확인돼요? 그랬을 때 위의 모양과 아래 모양 중에 누가 보기차식이냐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따져본다라면 어떤 모양의 형태를 가질 거냐 얘가 위에 거냐 아래 거냐를 따져본다라면 근의 모양을 보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누가 보여? 유리수근 하나가 보이지? 그럼 유리수근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누구야? 얘야. 확인돼요? 여기서 유리수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근의 공식 써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물론 선생님 여기서 이거 여기가 2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로 바뀌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유리수근이 나오고 여기서 유리수근도 나올 수 있잖아요.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이걸 2로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가 2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x제곱이 되겠지. 여기도 4로 바뀌어야 되고. 확인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합차가 돼, 안 돼? 안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무리수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유리수근이 등장을 했다. 이 얘기를 곧 다시 해석하면 이러한 꼴의 형태로 정리가 됐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 이 합차 공식을 풀어서 해를 찾게 되겠구나. 라는 걸로 확인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튀어나온 거야. 이 중에 하나가 뭐야? 플러스 2일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보기차식은 이렇게까지 확장이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b라는 보기차식이 하나가 있어. 는 0이라는 식. 확인돼? 그럼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 x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x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되니? 이때 이 알파가 만약에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는 거야? x의 제곱에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의 숫자,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는 거지. 확인돼? 알파가 음수라면.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파라는 값이 음수잖아요. 그러면 실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실근 2배. 확인돼? 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물론 무리수근이 될 수도 있어. 루트 3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다시 베타가 만약에 양수야. 여기가 양수가 됐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뭐 x제곱 플러스 7 이런 애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나오게 돼? 허근 2개가 무조건 나올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인수분해 됐을 때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실근과 허근의 개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고정이 된다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양수잖아? 이 4차 방정식은 허근이 4개란 얘기야. 그치? 둘 다 양수라면 다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그럼 둘 다 음수라면 실근이 4개란 얘기야. 맞죠? 확인돼요? 그럼 만약에 둘 다 하나는 양수가 하나가 음수라면 실근이 2개, 허근이 2개일 거란 얘기야. 확인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보기차식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기는 해야 돼. 보기차식 자체에서. 어디가 아픈 거야? 어? 뭐래?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9번 문제 옆에 빈 공간 조금 있을 거거든? 거기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놔. 보기차식은 이런 꼴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는 돼, 안 돼? 효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렵지? 일단 적어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아저씨, 감기 걸렸어? 그러면, 그때 양이 먹다가 좀 나왔으니까 음. 왜 이렇게 다들 건장해가지고 이렇게 허약하냐? 다들 되게 건강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다들 허약해? 안 어울리게. 아저씨, 왜 이렇게 허약해? 진짜 죄송한 거 맞아? 그냥 할 말 없어 죄송하다고 한 거지. 그러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뭐가 죄송한데?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약 하나를 말하자면 좀 어렵죠. 그래도 하나만 콕 찍은 거면 진짜 죄송한 거 하나만. 뻥이구만. 뭐 진짜 죄송한 거 딱 하나만. 평소에 죄송합니다. 응. 아, 뭐가 됐든 갑자기 죄송합니다 했잖아. 그 죄송합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오늘 가기 전까지 생각해놔라.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줄게. 잘 봐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요게 이제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내용이라 선생님도 이거 처음에 몇 년 전이야? 15년 전에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뭐야? 막 이랬거든? 그때 내가 이해했던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나는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찌됐건 우리는 이 식을 그러니까 원래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을 써야 되잖아. 2차식에서 맞지? 근데 사실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근해공식이라는 방법을 차용하는 거거든. 인수분해를 강제로 다 시킬 수 있어.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인수분해는 전부 다 유리수 단위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음 곱하기 4, 뭐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이렇게 분해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면 사실 다 할 수 있기는 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할 거야. 확인됐죠? 그럼 지금부터 얘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 x의 제곱을 k라고 치환해버려.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k의 제곱에 마이너스. 원래는 a-9를 써야 되지. 그치? 아, 이것도 귀찮아. 그냥 대문자 a로 바꿔. 그러면 ax. ak. 그 다음에 얘도, 다 쓰기 싫어. b로 치환해버려. 플러스 b야. 이렇게 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치환을 통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뭐 할 거야? x자로 분해해야 되지. 자, 여기는 k랑 k가 들어오겠지? 맞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m과 n으로 분해된다고 생각을 하자고. 물론 얘네 둘을 쓰잖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나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게 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인수분해된 모양은 k 플러스 m이고 k 플러스 n은 곱한 게 0이라는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a, b도 모르고 mn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되긴 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리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n이야. 다시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n이야. 곱한 게 0이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원래대로 돌렸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 요 식을 이제 풀어서 해를 찾을 거거든? 그럼 x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m으로 찾으면 되지. 맞니?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 찾는 거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알았어, 이것도 해. 현석아, 잘 봐야 돼. 얘가 0이 되고 싶어.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m이 0이지.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의 제곱이 마이너 m이지. 여러분들 중3 제곱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 항에서 정리해서 x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이쪽도 똑같이 가.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n이 0 되는 거지? 이때 x의 제곱이 뭐야? 마이너 n이 고고. x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가정을 좀 해보자고. 첫 번째, m과 n이라는 숫자의 부호가 나올 거거든? m과 n의 부호가 나올 건데 첫 번째 상황은 둘 다 플러스야. m과 n이 둘 다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 뭐 나와? 허근이지. 여기도 뭐 나와? 허근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양수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i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허근 4개야. 맞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m이 플러스고 n이 마이너스야. 확인되지?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긴 여전히 허근이겠지? 얘가 마이너스, 음수라는 얘기야, n이. 그럼 예를 들어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란 얘기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근 2개, 허근 2개가 되겠지. 실근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확인됐니? 자, 그럼 세 번째. m이 마이너스고 n이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는 다시 허근으로 돌아오겠지? 여기는 실근으로 바뀌지. 즉 여기서 다시 실근이 튀어나오면서 실근 2개, 허근 2개라는 얘기야. 확인됐니?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일 때마다 실근 나왔었잖아. 실근, 실근이겠지? 그래서 실근 4개. 그래서 일부러 지금 선생님이 색깔별로 막 체크를 해놨거든? 언제만 실근이 나와? 인수분해 했을 때 m과 n의 값이 모일 때 음수인 경우만 실근을 가지게 되겠구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보는 이 식을 뭔진 모르겠어. 즉 여기 보는 이 식을 내가 지금 뭐야? 대문자 대신 소문자로 쓰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mn 대신에 알파벳으로 쓰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이 식을 강제로 인수분해를 했어. 뭔진 모르겠지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런 꼴이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라는 숫자가 음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근을 가질 거고 양수가 되면 허근을 가집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뭘 통해서? 지금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매번 할 수는 없으니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써지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실근 가지겠구나. 양수면 허근 가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을 거꾸로 가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실근이 하나라도 보였어. 그럼 무조건 뭐야?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보기차식에서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요 실근 하나가 뭐냐에 따라서 이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구나. 얘가 이제 베타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따라서 또 식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원래 식으로 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따라가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 안 돼?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서 올라가 보자. 자, 우리가 이제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 식 있지? A, B양. 뭔지 몰라.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쓰자. 치환을 다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대로 따라가면 x제곱 플러스 n과 x의 제곱에 플러스 n을 곱한 게 0이라는 꼴로 만들어집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라는 한근을 가졌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저 한근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다가 대입하면 0이 돼줘야 돼. 맞니 아니니? 맞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찾아보자. 확인됐지?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했어. 그러면 뭐가 나와? 4 플러스 n이 0이 돼버렸지. 바로 n값 하나 찾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걸 찾은 상태에서 식을 다시 쓰면 x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아직 뒤에 거는 몰라. x제곱 플러스 n을 곱한 게 0이다라고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재인수분해가 돼버리지. 한 번 더 해버려. 그러면 x-2랑 x 플러스 2를 곱한 거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n까지 곱한 게 0이 돼버리는 거잖아. 어라? 이렇게 돼버렸더니 풀마 2라는 두 실근이 보여버리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군가 하나는 플러스 2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져. 왜 재밌어지냐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 세 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무조건 2가 될 거지. 누구를 2라고 할지 우리는 지금부터 가정을 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어떻게 할 거냐? 알파가 2인 게 첫 번째 경우야. 아니면 베타가 2라고 할 거야. 아니면 감마가 2라고 할 거라고. 셋 중에 하나야. 자, 이때 재밌는 게 왜 재밌어지냐면 문제의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알파 제곱한 거랑 베타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라 그랬지? 5라 그랬지. 알파가 2라며. 맞지? 그럼 베타가 당연히 얼마겠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1이잖아? 그러면 감마가 따라온다? 왜? 1이라는 새로운 근이 하나 추가됐잖아.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아까 우린 여기다 대입해서 요 위의 식에서 대입했는데 n은 아직 못 찾았던 거잖아. 여기다 1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야? 그치? 이게 돼버리게 되면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지. 방금 했던 거죠. 반복이니까. 효주 이해돼?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이거 어려운 얘기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들도 힘들어해. 솔직히 어디가 막혔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겠어? 1이 되겠지. 이렇게 갈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가 2잖아? 당연히 여기 뭐겠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일 때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자연스럽게 1. 근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중인 거야. 확인되니? 근데 마지막 경우만 지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알파, 베타 중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확인해서 1, 2번 케이스에서 A, B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고. 가능하잖아. 여기식만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에 두 근이 풀마 1이잖아. 그러면 n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두 근 풀마 1이 나올 거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래 있었던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0이라는 식이 되겠군요.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되겠군요. 얘가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5라는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9랑 같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항 4가 2b 플러스 6이랑 같겠군요.
이게 1번 또는 2번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풀면 A값 얼마 나와요? 14. 이거 풀면 B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1, 2번 케이스를 합쳐서 우리는 A와 B 값을 찾아내게 된 것이고요. 이때 A 플러스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1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3번 케이스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됐니? 자, 그럼 3번 케이스는 이쪽 걸 지우고 갑니다. 자, 3번 케이스로 가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1, 2번 케이스가 해를 찾았더니 1, 2번 케이스가 이렇게 풀리더라. 확인됐죠? 여기서부터 따옵니다. 우리가 원래 왔던 식이 x-2랑 x 플러스 2를 곱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플러스 n을 곱한 게 0이다라는 식인데 이게 이제 x가 풀마 2랑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게 3번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식을 풀었을 때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요 식에서 우리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n을 한 게 0이라는 식의 x가 알파와 베타랍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근각에서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0이 되겠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n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5라고 나왔죠. 요거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걸 엮어서 문제를 풀어내려면 우린 결국 n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하면 되지 않겠어요? 변형하자고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한 거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5가 0에서 마이너스 2n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n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아하,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을 x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한 게 0이라는 식이 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공간이 조금 모자라.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전개하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3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10은 0이 되겠지? 계수 비교하자. 그러면 저기 보이는 a-9 마이너스 떼고 본 게 2분의 13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b 플러스 6이 10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a를 찾으면 2분의 31이겠죠? 그 다음에 b는요? 2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5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찾았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뭘 찾으라고? 최대값 찾으라 그랬지? 누구야? 얘인 거지 뭐.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에서 특히나 이 보기차식에 관련된 문제가 지랄 맞아. 근데 생각해보잖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봐.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만 확인했으면 사실 그 뒤에 과정은 어려운 게 없어. 요렇게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랄 맞은 거지. 사실 이거를 다 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산수해봐 하는 것밖에 더 되니?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수근이 하나가 보기차식이야. 유리수근이 나왔어. 아, 그러면 얘랑 부호가 다른 켤레가 되는 숫자 하나가 해가 될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짐작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받을 거거든. 오늘 집에 와서 꼭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이 되면 한 번 더 질문을 받자고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내가 기면서 널 조져야겠어. 네가 자꾸 과학 시간에 자니까 수학 시간에 또 꾸벅꾸벅 조는 애들이 나오잖아.
너 때문인 것 같아. 자, 11번 문제는 중근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근 보이죠?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우리가 중근의 뜻을 뭐라고 했었어? 아니, 중근이란 말 순수하게 뜻. 중복된 근이라 그랬지. 근데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야? 3개야. 왜? 1차식 3개로 분해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중복된 근이라는 이 중근의 뜻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 첫 번째, 세 근이 다 똑같아. 삼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두 개만 똑같아. 그게 바로 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3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삼중근일 거냐? 아니면 중근을 가질 거냐? 그러면 차수를 올려봐. 4차 방정식이 됐어. 4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4개의 근이 다 똑같은 4중근이 될 수도 있겠지? 맞죠? 그리고 3개만 똑같은 3중근이 나올 수도 있겠지? 혹은 2개만 똑같은 중근. 근데 그것도 웃긴 게 2개만 똑같은 중근이 중근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중근에 서로 다른 두실근이 나올 수도 있어.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어쨌든 중근의 의미가 단순하게 2개가 똑같다 이게 아니라 근의 개수가 3개로 들면 3개까지 똑같을 수 있고 근의 개수가 4개로 들면 4개까지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연산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룰 건데 간혹 가다가 문제가 갑자기 이거 뭐야 싶은 문제도 있거든. 그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의에서 허점을 누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뜻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해보고 안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실험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응? 뭐라고 했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11번 문제는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4a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x의 제곱을 곱했고 플러스 7ax에다가 마이너스 3a를 한 게 0이라고 되겠지? 일단 우리가 해야 될래? 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자, 인수분해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팁이라고 해서 가르쳐줬죠. 아무거나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 이 a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얼마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a가 사라져버리지? 그러면 1로 조리제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1로 조리제법을 합니다. 처음에 1 들어가고 1 들어가서 마이너스 4a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4a가 되고 3a가 되고 3a가 돼서 오케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된 모양이 x-1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에 플러스 3a를 계산한 게 0입니다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딱 오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중근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3중근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첫 번째 3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는 처음에 찾았던 여기서 x가 1인 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뒤에도 뭐야? 1이라는 중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x에다가 플러스 3a라는 이 식이 1을 중근으로 가지는 식인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과 같은 식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걸로 일단 개수 비교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4a가 얼마면 돼? 2가 되고 3a가 1이어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이 안 되지? 그러면 3중근은 아니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이제는 3중근이 아니라 그냥 중근. 두 개의 근이 똑같은 중근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가지면 돼? 중근 가져버리면 되지. 즉 다시 말하면 중근을 가질 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a를 계산하는 식이 0이라는 식이 중근을 가져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바로 그냥 판별식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판별식 쓰면 4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를 계산한 게 0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만족하는 a가 얼마예요? 0이랑 4분의 3. 그래 이렇게 두 개가 되겠구나.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정답으로 적으면 문제에서 지금 뭐가라 그랬지? 실수 a 값을 합을 거라 그랬지? 요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3이 정답인데 정답이랑 달라. 이유가 뭐냐면 중근을 가지는 게 이런 경우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 뭐냐? 1 여기 한 근 나왔지? 이 녀석의 한 근이 1이어도 되잖아.
그럼 중근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의 플러스 3a는 0이라는 식의 한 근이 1인 경우를 한 번 더 따져줘야 돼. 그럼 한 근이 1이 된다는 얘기는 1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빠르게 풀면 a가 얼마 돼요? 1이 돼버리죠. 요거 하나 추가해야.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상황을 살피면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왜? 1 말고 다른 두 근이 나올 건데 두 개가 중근이어도 되는 거잖아. 아니면 1, 1 다른 근 하나여도 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상황과 이 상황 두 가지를 다 캐치해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더한 게 얼마야? 4분의 7.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확인돼? 재밌지? 재미없냐? 정말 재밌어? 근데 왜 자꾸 조는 거 같지? 아니, 그냥 조는 사람이 자꾸 보이더라고. 고개가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훅 올라와. 자, 얘가 3중근을 갖거나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도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일단 이거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해야 돼. x에 얼마 대입하면 인수분해 돼? 1로 또 되지? 그러면 했다 쳐. 빠르게 불러봐. x-1에다가 누가 나와요? 안 해놨어? 이 새끼? 안 해놨어? 해놓는 거 읽어도 돼. 야, 그거 부모님 보여드리니까 거기다가 문제를 풀고 있어? 계열받네. 시끄러워. 뭐 나와요? 플러스 2x예요? 그럼 이거야? 맞아?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3중근이야. 그럼 3중근을 가지려면 1이라는 근이 이미 하나가 나왔지? 뒤쪽도 1이라는 중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랑 똑같으면 3중근 가지는 거지? 그러면 바로 풀면 k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4. 그래서 k가 얼마야? 풀마 2. 맞습니까? 야, 맞긴 개뿔이 맞냐? 식이 얘랑 이미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된다고? 된다고? 뭐? 얘랑 똑같은 게 맞아? 그래, 애초에 불가능하잖아. 여기가 다르잖아, 지금. 3중근 가지려면. 다시 말하면 3중근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래? 한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잖아. 그러면 이미 실근 하나는 여기서 나왔잖아. 얘가 뭐 가지면 돼? 허근이잖아. 즉,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d 공식으로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거죠? 너는 왜 의문점을 가져야 될 때는 네, 맞습니다. 이래놓고서 제대로 해놓으니까 잠깐만요. 왜 그런 거야? 30번 더 해야 되냐? 그럼 k의 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4보다 커진다는 얘기 되겠지? 이걸 통해서 k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k제곱이 4보다 클 거야. k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보다 큰 애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즉 마이너스 3 이런 애들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자연수 k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얼마가 돼요? 그래, 3. 이렇게 전부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요거 제대로 구하는 거는 지금 전 숫자 대입하지 않고 제대로 구하는 거는 뒤에 가면 2차 부동식 나올 거거든? 그때 배우면 돼. 지금은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지어버려. 그러면은 제곱해서 4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누구 제곱하면 돼? 그래, 그렇게. 확인됐죠? 네. 좋아.
자, 15번 갑니다. 15번 김현석이냐? 저 아닌데요? 너 아니냐? 네. 15번 누구야? 동욱이야? 찾아봐, 빨리 누구야? 심장, 너야? 아닌데요. 그럼 뭐 질문서 없어? 정현이? 어디서 막혔어? 저희도 그냥 쓰다가 응. 그냥 바뀌었어요. 그래? 세근이 1대 3대 5잖아. 그럼 세근을 뭐라고 하면 돼? 알파, 3알파, 5알파. 근각에서 관계. 세근의 합. 9알파지. 27. 그럼 알파가 얼마? 3. 그럼 세근이 다시 어떻게 돼? 3하고 9랑 15. 여기까지 확인? 그러면 다음번 근각에서 관계 가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쓸 거야? 너무 귀찮긴 하다. 두 개. 이거 어떻게 해? 이걸로 가자. 막판에 대입하자. 안 되겠다. 그럼 두 개 곱하면 3알파 제곱. 다시 두 개 곱하면 플러스 5알파 제곱. 다시 두 개 곱하면, 요거까지 했지? 요거 곱하면 플러스 15알파 제곱. 이거 다 곱하면은 23알파의 제곱. 이게 A. 확인? 그러면 계산 나중에 하자. 자,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하면은 15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 B. 그러면 문제에서 뭘 가라고 했지? A 플러스 B가? 알았어. 그럼 B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할 거야. 그럼 얘랑 이제 얘만 보면 되거든. 두 개 더 할 거야. 요거 씌우지 뭐. A 플러스 B는 23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5 알파의 세제곱이지. 그나마 계산 편하게 하려면 알파의 제곱으로 묶어서 23 마이너스 15 알파 이렇게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확인돼요? 그러면 알파가 3이었잖아. 그러니까 9 곱하기 3 대입하면 45냐? 마이너스 45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지? 이거잖아. 왜 이래 갑자기? 그럼 198에 마이너스 아니야? 네. 이거네. 됐어요? 네. 계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근각에서 관계를 써서. 자, 다음 하나 또 재밌는 거 있었는데 17번. 그래, 17번 누구야? 저요. 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해서 암산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잖아. 기억 안 나지? 저희 조회수가 7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아침에 봤는데 그러니까 너는 봤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아침에 틀어놓고 씻으러 갔나 보지? 이거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어. 뭐 얘기했었냐면 알파 대입해봐. 이렇게 되지.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누라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1은 0. 그러면 여기서 알파분의 1이라는 애를 K로 치환하면 CK의 세제곱 플러스 BK의 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1은 0이지.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알파분의 1이야 라는 얘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서 여기를 X로 이렇게 쓱쓱쓱 문자 내 맘대로 바꿔주면 여기도 같이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분의 1을 한근으로 가지는 3차식은 이렇게, 베타분의 1도 똑같이 갈 거고 감마분의 1도 똑같이 갈 거고, 즉 원래 있던 식에서 해가 역수로 바뀌게 된다면 개수들 거꾸로 써버리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기억나 안 나? 솔직히 잘 안 난다. 관리 안 하냐? 넌 나 안 나? 아, 똑같은 새끼들끼리. 야, 솔직히 기억 나는 사람. 어렴풋이. 그럼 됐어. 이걸로 하지 마. 안 가르쳐줄 거야, 이제. 이런 거. 자, 그냥 바로 가. 이렇게 된 식인데, 문제를 지금 보면, 아, 갑자기 또 화나네. 이러고, x의 세제곱, 너요. 공부를 안 했다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이렇게 세 근이지. 맞아? 근각에서 관계 양쪽에서 다 찾을 거야. 여기부터. 알파 베타 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 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 분의 1이죠. 이게 뭐야? 3이지. 통분할 거야. 이거죠. 맞아? 이거 통분하면 이거 맞아? 이쪽에서 근각에서 근각 찾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야? 마이너 A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B고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는 마이너 C지. 대입해. 마이너 C분의 마이너 A지. 그러면 C분의 A지. 이게 얼마? 3.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A가 뭐야? 3C야. 하나 찾은 거야. 확인되니? 그럼 두 번째 극각에서 관계 가자고. 곱할 거야. 아니, 어렴풋이밖에 기억이 안 나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자, 첫 번째 우리 하나 했고, 두 번째. 아씨. 아, 안 돼. 해야 돼. 자,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의 제곱의 감마분의 1에다가 더하기. 이걸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야,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확률 받네? 이거죠? 네. 공통인수 가로묻기에 나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 나가고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 되지. 이게 얼마야? 1이잖아. 이거 나 아까 찾았는데. 아닌가? 이거 안 찾았네? 통분해. 통분. 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문학에서 쓰지 않고 하는 거 알려주시면 이 문제 맞지? 너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야? 너 그냥 못 푼 거잖아. 아니, 그냥 못 푼 거잖아. 아, 싫어. 할 거야. 다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려줘야지 뭘 하지. 이거지?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여기 마이너스 C고 마이너스 C분의 B에다가 곱하기 뭐 한 거야? 마이너스 A분의 아니지? 요게 마이너스 C잖아. 이거잖아. 이게 1. 그러면 결국에 C의 제곱 분의 B가 1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추가로 B가 뭐라는 걸 알아? C제곱이 되는 걸 찾은 거야. 두 개 찾았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면 돼. 세 번째. 다 곱해. 이번 거 쉬워. 이게 2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한 게 마이너스 C였으니까 C를 제곱한 거분의 1이 2잖아. 그러면 C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되는 거지 뭐. 그러면 C가 뭐야? 풀마 루트인데 그걸 모르겠고 그냥 바로 B로 가. B가 뭐야? 2분의 1 되는 거잖아. 같으니까. 그 다음에 A도 찾을 수 있어. A가 3C네? 그럼 찾아야 되잖아. C가 뭐야? 풀마 2분의 루트 2지? 그럼 A는 풀마 2분의 3루트 2. 이렇게까지 해서 역산으로 찾아 올라와야 돼. 근데 문제를 지금 쓱 봤더니 뭐 특별한 얘기 없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찾는 거야. A를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까? 야, 여기서 그냥 가자. A 제곱하면 뭐야?
이거 그냥 바로 찾고 막판에 대입하려고 하는 거거든? A 제곱하면 9C 제곱이고, B를 제곱하면 C의 4제곱이고, 그냥 C는 제곱이고. 그러면 C의 제곱이 2분의 1이었잖아. 이거 다 찾을 필요 없어. 2분의 1이면 여기 2분의 9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5니까 5와 4분의 1, 4분의 21 이렇게 되겠네. 확인돼? 이게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야. 야, 이걸로 해왔어야 된다고. 하기 귀찮으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 안 쓰고 난 풀어야겠어. 너무 빡치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 찾아서 이거 되는 거 알았지? 알파, 베타 곱한 거 분의 1을 만들 거거든? 이 식을 변형해서. 뭐 되니? 아니, 여기서 알파, 베타 분의 1만 남길 거야. 뭐 되냐고. 마이너스 C분의 감마. 그러면 베타 감마 분의 1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분의 알파. 그러면 또 뭐야? 감마 알파 분의 1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분의 베타. 여기 있는 세근이 뭐가 돼? 마이너스 C분의 감마 마이너스 C분의 알파 마이너스 C분의 베타잖아. 맞아? 자, 이때 잘 봐. 여기 원래 있는 식에서 알파만 대입할 거거든?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A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B 알파의 플러스 C는 0이다가 성립이 되는 거지. 맞지? 잘 봐도 돼, 안 돼?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여기 보이는 거 알파가 들어가 있는 요 숫자 있지?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이 되냐면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분의 알파의 제곱이지,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C의 제곱 분의 알파의 제곱이지. 맞아? 맞는지 확인 좀. 그 다음 마이너스 C분의 알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지. 맞아?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바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C의 세제곱이 사라지면 되지. 알파 세제곱 맞춰질 거니까. 모든 항에다가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파의 세제곱이지. 맞아? 여긴 뭐 남아? 왜 이걸 곱해? 마이너스 C의 세제곱을 곱해야지. 응?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됐지? 여긴 뭐 돼? 플러스 3C 알파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는 플러스 3C의, 3이 아니지. C의 제곱의 알파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C의 세제곱이 0이 되지. 얘야. 그러면 A가 뭐야? 3C. B가 뭐야? C제곱. 와, 씨. C가 뭐야? C는 0이 아니겠지. 문제 지금 보면은 A, B, C가 상수라고 나왔는데 C가 0이 돼버리면 세근의 곱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고. 나누면 되잖아. 그럼 C제곱이 얼마야? 와, 이렇게 쉽게 되는 걸. 하긴 돼? 이게 너네 그 역수 취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 풀었던 거 있잖아. 세근이 이거야. 근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했어? 대입해서 식 정리해서 같은 모양 만들었잖아. 그거 한 거야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럴 수 있지. 지금이라도 기억하면 되겠지? 응.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거 16번도 마찬가지야. 16번이 딱 똑같지?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인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맞죠? 역수치하는 거니까 식 정리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내가 지난번에 근각에서 관계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 가르쳤다고 했던 게 이거 말고 또 어디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필수형. 필수 유형 9번.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거라고 되어 있는 거. 아, 필수형 9번. 이게 근각에서 관계를 안 쓰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식 정리했었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아. 이 식의 세근이 이거면 뭐 하면 돼? 알파 대입하면 성립하고 베타 대입하면 성립하고 감마 대입하면 성립하지. 이런 식으로 식을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얘랑 뒤에 있는 거에 있는 문제들을 근각에서 관계를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려는 거에서 15번 문제는 근각에서 관계를 애초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야. 아니면 식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거는 지금처럼 근각에서 관계를 안 쓰고 풀 수는 없어. 근데 14번 같은 경우 얘는 안 쓰고 풀 수 있겠지. 14번은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봤던 거랑 똑같잖아. 세근이 이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얼마인지 문제에 나오잖아. 얼마로 나와? 5로 나오겠지. 14번 문제 아니야? 어? 아니,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얼마냐고. 5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로 바꿔서 그럼 뭐야?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지? 5분의 감마, 뭐 5분의 알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럼 5분의 알파 대입해서 식정리 쓱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대입할 수 있는 식이 딱히 나오지가 않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식이 안 나오면 요거는 근각에서 관계 써야 돼. 대상이 하나밖에 없잖아. 변형해서 누구를 만들 건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의 모양이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 그럼 근각에서 관계를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때는 근각에서 관계가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은 맞아. 근데 만약에 난 그래도 선생님 잘 안 쓰고 싶은데요 하잖아? 그러면 사실 세근을 알잖아? 식 만들어서 전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맞아. 그럼 부호 때문에 틀릴 일 없고. 근데 대신 계산이 오래 걸릴 뿐이겠지. 어쨌든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좀 그렇고 여기 16, 17번 있죠? 얘네는 근각에서 관계 안 쓰고 그냥 푸는 게 맞아. 지금처럼 식변형을 통해서 푸는 게 맞다고. 근데 위에 문제 풀이는 전부 다 근각에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걸로 하지 말고 문제 풀이를 이걸로 가져가.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쪽으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또 질문 더 없어요? 없어? 그럼 오늘 아예 이어서 같이 가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쌤하는 얘기 잘 듣고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건 진짜 미안한데 통째로 외워. 외워서 봐야 되는 부분이야. 잠깐만 우리 몇 분까지 하지? 2시 50분? 왜? 우리 왜 3시 20분까지 아니야? 아! 야, 다음 시간에 하자. 그래. 한 20분만 더 보면 딱 좋은데. 자, 다음 시간에 하고 대신에 그거 하자. 오늘 여러분들 문제 풀었던 거 있지? 한 번만 더 풀어봐. 그래서 풀면서 한 번 더 정리.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